오늘은 제가 어떤 시술을 조심히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다른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시술을 받고 후회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원장님께서 이 시술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시술,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일단 허가받지 않는 시술을 받는 게 가장 문제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의료비도 비싸고 공급도 딸리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무자격자에 의해서 시술 받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보다 있으신 경우를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보거든요. 리프팅에서 가장 나쁜 거는 역시 허가받지 않은 필러의 사용입니다. 결국 공업용 필러예요. 의료용 실리콘하고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나중에 보면 없애기도 힘들고 다른 시술을 전혀 받을 수 없고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국가에서 허가받지 않은 거는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녹지 않은 필러도 좀 문제가 있다던데. 녹지 않는 필러 과거에는 좀 쓰다가 이제는 많이 줄어서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알죠. 항상 지구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땅 발 붙이고 살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계속 돌면 중력이 계속 작용해서 나이를 계속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내 얼굴 형태나 피부나 피부 속도 자연스럽게 매분 매초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 있으면 조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때는 그거를 제거하고 싶어도 어렵게 되는 시술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요새는 대부분 내 녹는 필러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안 녹는 필러라고 하는 것들도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점차 조금씩 없어질 수 있는 시간이 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필러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얼굴에 넣는 지방이식도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든 수술이 위험성이 없는 수술이 있나요? 지방 이식 자체가 갖고 있는 것도 수술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거죠. 저희가 리프팅을 하다 보면 아마도 줄기세포가 굉장히 튼튼한 지방을 갖고 계실 분일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지방 이식을 해놓으면 지방 이식 자체에 무게가 생기죠. 그 무게와 면적이 늘어나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피부 자체도 늘어나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지방세포가 조금씩 줄고 사이즈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도 같이 따라 줄어야 되는데 우린 나이가 먹고 있으니까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부처짐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해서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방 이식은 여러 가지 줄기세포도 살아날 거고 내 콜라겐도 만들어줄 거고 이런 장점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남용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녹는 필러는 다 안전한 건가요? 특히 필러는 좀 잘못 맞으면 실명을 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주 드물게. 필러는 어쨌든 혈관을 들어가면 막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가능한 특히 동맥혈관 같은 데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사 주입이라는 거는 뭐 혈관을 보면서 하는 시술은 아니게 되니까 여러 가지 주의성이 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하나로만 계속 가는 혈관들이 갖고 있는 조직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심장이에요. 심장은 막히면 그 부분은 죽습니다. 실제로 피부 얼굴에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다른 시술로 대체해가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혈관 사고의 위험이 특히 높은 부위들이 어디가 있나요? 특히 이제 코나 미간에서 들어오는 혈관은 왜 그러면 나오는 혈관이 안구를 같이 혈액을 공급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동맥혈관이라는 게 심장혈관도 1mm 이하짜리도 많거든요. 여기 코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피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서 보통 숙련된 의사들은 그 부분을 가능한 한 피해서 시술을 합니다. 그럼 필러보다 훨씬 간단하고 대중적이라고 알려진 보톡스는 좀 안전하지 않나요? 보톡스는 비교적 안전해요. 보톡스는 그리고 어느 혈관을 막거나 그러진 않죠. 보톡스를 피 속에 넣으면 보톡스의 효과가 없죠. 희석이 돼서 그냥 없어집니다. 근육 조직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적은 거고 혈관을 찔렀을 때 보톡스 시술의 문제는 멍이죠. 근육 바깥으로 혈액이 나오게 되면 멍이 생기니까 그 멍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 혈관을 찔렀다고 해서 특별히 몸에 이상이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톡스도 좀 맞으면 위험할 수 있는 부위들이 있나요? 역시 보톡스는 이제 근육 속에 있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니까 특별히 지배하는 신경들의 조직에 있는 곳에 가까이 넣게 되면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올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눈 주위라든지 윗가라든지. 대신 좋은 거는 이제 한쪽을 마비가 시켜서 올라갈까? 그러면 그 반대쪽으로 올라가게 내려오게 붙잡고 있는 놈을 또 마비시키면 또 맞춰줘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어쨌든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죠.
오늘 말씀 들으니까 걱정이 좀 앞서긴 하는데 그럼 안전하게 시술 받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좀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은 숙련된 시술자를 의사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요새는 다 정품 정량을 쓰니까 허가받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제품별이나 사용자별이나 선호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양, 본인이 원하는 양이 아니고 그렇게 주입을 받으시면 안전하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술에 있어서는 특히 얼굴은 이렇게 굉장히 조화스럽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시술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개선해 줄 수 있는 게 좋죠. 필러를 예를 들면, 필러들은 전세적으로 조금씩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우리가 실 리프팅이 대체를 하고 있고, 실 자체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땡기는 실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채워주는 볼륨실, 체험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어느 일정 부분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조화스러운 시술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의사의 입장에서 솔직히 접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무겁게 심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가능한 한 숙련된 시술자한테 허가받은 시술을 받으시면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실로 놀랍게 팽팽닥터 조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